김은주입니다. 원래 제가 아니라 수경 사장님이신데 자료가 안 열리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한번 재밌게 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딱 요 복장 그대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저한테 약간 감옥 들어갈 때 수갑 그 옷 입는 것처럼 이걸 딱 입고 들어가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수간호사 언니가 있거든요. 그럼 그 언니가 짜여준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했었고,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퇴근하는 것도 모두 다 허락을 받고 진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그렇게 여기서 5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뉴스킨 와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여기 다니면서 좀 많이 그런 내 혼자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이때 정말 많은 성형을 했었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봤었고, 이 병원을 다니면서 요번에 월요일날 이제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안 사실이었는데, 저는 이 병원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다녔던 이 병원에서 첫 번째로 에이즈 환자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수술실을 들어오면 에이즈 환자가 왔다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에이즈라는 거는 전신 마취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피 검사를 하니까. 근데 로컬 마취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에이즈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이 3년 전에 와서 수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누가 OC를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손이 비거나 내 눈에 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에이즈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퇴사할 때 에이즈 환자를 내가 받고 막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생명수당금이 10만 원도 채 안 측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직장은 진짜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때 제 시간과 제 월급 모든 게 누군가의 통제 아래 되다 보니까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매번 퇴사하고 싶다, 빨리 나가고 싶다, 봄이 되면 밖에 나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했지만 정작 어때요? 카드 노예다 보니까 월급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닐 때 1시간당 저희는 오버페이라고 해서 오버수당 1시간씩 일하면 10,000원을 줬었어요. 지금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오버수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100만 원 받았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와, 100만 원 꽁돈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퇴사하고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 100만 원이 완전한 노동소득이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는 당연히 점점 줄어들었을 거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시간이랑 내 월급을 한번 내가 좀 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가 제가 30살이었거든요. 딱 앞에 나이가 바뀌었을 때 뉴스킨의 뉴자도 사실은 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킨은 그냥 다단계 하는 사람들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언니가 쓰는 거 받아서 그냥 언니가 하니까 내가 한번 사놔 줄게. 그럼 언니 지금 시작했으니까 뭐 좋은 거 하나 갖고 와봐. 이래서 180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제가 재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서 사장님이 막 페이스북에 뜨는 거예요. 근데 저 나쁜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 언니가 우리 언니를 끌어들여서 우리 언니가 이상한 다단계를 한다. 언니 결혼식장에 뉴스키너 분들이 파란 얼굴로 왔을 때도 저 다단계 소굴들 진짜 너무 싫어, 이러면서 뒤에서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고 봤더니 어때요? 이만한 곳이 없죠. 지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직장을 다녔을 때 수술을 하다가 좀 다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수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비형간염 보균자였는데 제가 바늘에 찔리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제 혈관을 통해서라도 혹시나 들어가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B형간염 보균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렇게 보균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산재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산재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너에게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위협받아서 퇴사를 하거나 또 다른 직장을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저는 이 회사는 평생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 내가 쓸모없고 내가 나이 들면 무조건 날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고, 상대를 배려해서 한 달 전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틀 만에 쓸모 있을 때만 다 쓰고, 그때 추석이었거든요. 추석 때 바쁘잖아요. 성형외과 추석 때 설날 때 피크거든요. 그때 저를 딱 필요할 때만 쓰고는 저를 이틀 만에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이 회사는 정말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제 소득이 노동소득이라는 걸. 딱 잘리고 나서 그 다음 달 되니까 어때요?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카드값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퇴직금만 들어오고. 그때 생각해서 아,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노동소득이었고 나는 일하지 않으면 돈이 찍히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 저한테 친언니가 뉴스캔을 알려줬거든요. 저한테 들어왔던 10만원, 15만원, 30만원 그리고 전업할 때 저 80만원 들어와서 전업했거든요. 이 80만원이 내 월급도 뛰어넘을 수 있고 800만원, 8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다. 하긴 800, 8천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뛰면 예서 사장님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이 판을 내가 똑같이 하다 보면 내 월급 이상은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뉴스킨으로 전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뉴스킨을 만나서 6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라온 이유, 왜 뉴스킨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시작부터 달랐어요. 친척 누나가, 사촌 누나가 맨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모델인데, 되게 예쁜 모델인데 얼굴에 맨날 그렇게 처발처발을 하는데 어때요?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매번 커버하는 데만 포커스를 뒀지 내 피부를 맑게 만드는 거에는 사실 포커스 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창업주는 처음부터 좋은 성분을 넣어서 만들면 될 텐데 왜 자꾸 나쁜 성분을 많이 넣어서 사람들의 피부를 썩게 만들까라는 게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창업자이신 이 세 분은 좋은 성분을 많이 넣어서 화장품을 만들어요. 근데 어때요? 화장품 업계에 가서 이 화장품을 만들었어, 이거 좀 유통시켜줘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거절을 당해요. 마진율도 안 남고 너무 비싸고 고가가 돼버릴 테고 그리고 케이스가 너무 볼품없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거절을 막 받다가 에라이 그냥 내가 차려버리자 해서 작은 창고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작은 창고로 시작된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디즈니, 그죠? 그런 곳, 애플 다 작은 창고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저희 회사도 작은 창고로 시작해서 지금 유타주를 완전 먹여 살리는 유타주의 대표가 되어 있는 회사가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팔기 시작해요. 그 크림이 리주버네이팅 크림이거든요. 최초로 리주버네이팅 크림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광고도 안 했는데 그때랑 똑같죠. 40년 전에도 입소문만으로 퍼졌던 회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와서 줄을 막 서요. 이제 다 떨어졌네? 그럼 어떡해요? 에이, 벌크통을 돌 테니까 당신들이 퍼가세요. 통만 갖고 와서 퍼가세요 해서 그때부터 나온 게 숟가락 스토리거든요. 이 회사는 이렇게 시작이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뉴스킨은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독을 넣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화장품 뒷부분을 봤더니 성분들이 다 사람들에게 독성분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피부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뱀에 물리잖아요. 뱀에 물리는 거랑 내가 뱀 독을 마시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게 흡수가 될 것 같으세요? 마시는 거? 땡! 물리는 거. 이게 피부는 그냥 피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피부는 장기거든요. 피부 아래는 또 뭐가 있어요? 혈관이 흐르죠.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뱀한테 물리게 되면 바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뭐 놔줘요? 주사 놔주죠. 근육에 놓거나 아니면 링거를 맞잖아요. 왜 그렇게 맞을까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피부는 저희가 바르고 먹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바르는 거, 이 바르는 거 안에서의 독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경피독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냐면 저희가 세면하는데, 화장실 또는 우리가 설거지하는데, 그리고 빨래, 바르는 거, 스프레이, 미용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독성분들이 유출이 되겠죠, 나에게.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들 보면 오랫동안 하신 분들 보면 피부 좋으신 분들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냄새 많이 맡죠. 화학적인 냄새 많이 맡죠. 그리고 손으로 뭘 만져요? 맨날 중화제 만지죠. 뭐 염색약 만지죠. 장갑을 낀다고 하지만 그게 내 몸에 다 흡수돼서 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들 보면은 건강 좋으신 분들 정말 없어요. 한번 주변 돌아보시면 미용실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파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이것들에서 내 몸속에 흡수돼서 독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나쁜 거는 샴푸.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샴푸인데 이 샴푸는 머리에서 시작을 하지만
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혈 발끝까지 내려가는 그 속도가 최 5초도 되지 않는데요. 10초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물로 씻겨내기도 전에 어때요? 흡수가 돼서 내 몸에 다 독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제가 성형외과 다닐 때 아래 여성분들 생식기 수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식기를 수술할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샴푸를 정말 좋은 걸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샴푸를 나쁜 거를 그러니까 샴푸를 저희는 향 때문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향 때문에 쓰지만 이 성분이 되게 좋지 않아서 자궁으로 빠르게 흡수가 된대요. 특히 여성분들은 샴푸로 내가 머리를 감았지만 자궁으로 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한다거나 뭐 아이를 낳는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자궁에서 되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샴푸 향. 그리고 여자들은 또 어떤 걸 많이 쓰죠? 막 워시도 막 향 나는 거, 바디 로션도 어떤 거 향 나는 거. 그래서 왜 향에 대한 게 위험한지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는 장기예요, 그죠? 피부도 장기예요. 바로 찢자마자 나오는 겉면이 표피, 그리고 겉면을 찢으면 뭐가 피가 나오죠. 거기가 진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 피하 지방이라던가 우리 신장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피부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장기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가 오염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피부가 되게 건강해야겠죠. 그럼 피부는 천연 보호막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 몸에서 나오는 기름 그리고 수분. 기름과 수분, 물은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이죠. 근데 유일하게 사람의 몸에는 그걸 섞이게 만들어 놨대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럼 이게 섞이면 이게 천연 보호막이 되거든요. 그럼 이 천연 보호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연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가 옷을 안 입고 홀라당 벗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내가 어딘가에 그냥 털썩 앉았어. 맨몸으로. 그럼 의자가 더러워요. 그럼 내 몸에 똥구멍을 통해서든 뭐 구멍을 통해서든 막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건강을 잃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똥독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호막이 없으면 저희는 이 보호막이 없으면 외부의 노출이 엄청 심해진다. 그냥 뭔가 우리 이 보호막은 어떤 걸 하냐면 수술실 들어가면 아세요? 손도 막 이렇게 다 씻어갖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운을 딱 입혀주면 저는 완전 지금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세팅이 되죠. 그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저희가 천연 보호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 보호막을 뒤에 뭐가 있었나 보다. 저희는 천연 보호막이 우리가 천연 보호막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보호막을 씌워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 색깔로 뜨신 분들은 빨간색 쪽은 강한 산성,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뜨는 건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이 알칼리성은 보셨을 때 비누들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초록 색깔을 되게 많이 띄고 있죠. 이 비누가 에그 비누거든요. 에그 비누 혹시 아세요?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팔았죠. 프랑스에서 그 모낭충을 다 죽여준다고 하면서 나왔던 비누였는데 무슨 색깔이 나왔어요? 알칼리. 모낭충이 제일 좋아하는 피부 상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알칼리 상태. 알칼리 상태는 피부 보호막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나던가 건선 이런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거 뭐지? 이걸 뭐라고 하지? 리트머스 종이를 붙이면 연두색이랑 이런 색깔 나와요. 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지금 보호막이 없는 상태죠. 옷 벗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토피인 분들은 다 지지말 보호막이 다 망가졌다. 그럼 그분들은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막부터 만들어야겠죠. 빠져나갈 수 없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강한 산성은 여기는 락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강한 계면활성제예요.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 타입의 피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색깔의 걸 써야 될까요? 나랑 똑같은 거 약산성 상태인 세안제를 써야겠죠. 근데 저희 바디바가 약산성. 저 사람보다 더 노란색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보다. 그럼 엄청난 보호막을 생성해줘서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밖에서 똥똥 안 오르겠죠. 독이 안 오르겠죠. 균에 노출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러한 비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색상이 나온다. 근데 왜 대기업들은 약산성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다 알칼리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유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는 자연 보습을 받아야 돼요. 수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썰물 하듯이
물이 고여 있으면 어때요? 썩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모기 생기고 벌레 생기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에는 어때요? 좋죠.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고 마실 수도 있고 이게 지하수가 되게 졸려요. 막 되는 거잖아. 이제 우리가 깨끗한 물에 살아야 되는 거죠. 깨끗한 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흘러야 된다. 흘러 내려가야 된다. 사람 몸도 똑같아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근데 이게 밖에 수분이랑 밖에 공기랑 내 안에 있는 수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계속 체인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피부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여기는 고인물, 여기는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사 우리가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이 강제 보습에 좀 맞춰져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뉴스킨은 자연 보습에 포커스를 맞췄다. 요것도 이제 뒤로 가서 요거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장품에는 증량제라는 게 사용이 돼요. 아메리카노 드셨을 때 물 이만큼에 10%의 커피를 넣죠. 그게 왜 그럴까요? 커피만 다이렉트로 먹으면 너무 쓰니까 그거를 섞어서 다들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화장품도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거에도 다 똑같아요. 샴푸라던가 치약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다 모든 것들에 증량제가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사용되는 증량제는 요거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서 존슨즈 베이비 오일 되게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저 이걸로 마사지를 막 했었거든요. 얼굴에다가도 막 바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은 비누라 그래서 얼굴에다 바르고 팩도 한 적도 있었어요. 알칼리를 내가 막 갖다 붙이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 증량제 미네랄 오일 들었을 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어때요?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예쁘지 않아요? 되게 좋을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괜히. 근데 이 미네랄 오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벌크통의 기름 있죠. 석유를 추출한 석유를 까만 석유가 들어와요. 그럼 그걸 팔팔팔팔팔 끓여요. 4000도에. 팔팔팔팔 끓이면 이렇게 층층층층이 나눠지거든요. 칸칸칸칸칸이 나뉘는 것처럼. 그럼 가장 깨끗한 건 항공유로 들어가고, 그 다음은 휘발유, 경유, 그 다음 미네랄 오일이 약간 남고요. 그 다음 타르가 남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 미네랄 오일이 얇게 석유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에 자동차에 기름에 넣는 걸 내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찝찝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이걸 알고 되게 찝찝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발랐을 때 막 랩핑한 것 같은 느낌이었구나. 내가 맨날 수분크림을 발랐는데 한 번도 수분이 들어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일단 미네랄 오일을 왜 사용하게 되었느냐? 무향무치예요. 무향무치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옮기던 사람들이 이게 손에 닿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근데 이걸 발랐더니 이게 보드럽더래요. 이렇게 거칠었던 피부가 보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상태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미네랄 오일이라는, 존슨즈 베이비 오일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슨즈 베이비 오일에서 화장품의 증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유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는 좋은 걸 팔면 좋죠. 좋은 걸 팔면 되게 좋죠. 근데 마진이 안 남겠죠. 그럼 여기는 뭘 선택을 할까요? 저렴한 거. 저렴한데 사람한테는 조금 뭐 해가 되진 않는 거. 저렴한 거. 싸게 넣을 수 있는 걸 사용하겠죠? 이 벌크통 정말 큰 게 한 400원인가? 4,000원인가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걸 쓸까요? 싼 걸 쓸까요? 싼 걸 선택하겠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대부분이 미네랄 오일이 함유된 이 증량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부에 계속 기름을 얹어놓은 상태가 되고,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 알로에 베라라는 성분을 증량제로 사용하거든요. 이 알로에 베라는 캘리포니아의 그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있어서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비행기로 가가지고 채취를 해서 빠르게 냉장고로 넣어서 그 비행기 갖고 다시 와요. 근데 그 비행기가 비행기 안에 있는 냉장고가 인핸서라고 하거든요. 냉장고 이름이 인핸서예요. 그 인핸서는 나사랑 우리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배웠을 당시에는 우리 회사만 있었다. 근데 이 알로에 베라가 붙은 거랑, 다음 주에 나경 사장님 이걸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지만, 베라라고 붙는 게 되게 비싼 거래요. 알로에는 그래도 뭐 저렴할 수 있지만 이걸 껍질까지 까갖고 독소까지 없앴다라는 건 되게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알로에 베라는 살균과 보습과 진정과 미백까지 해주죠. 우리 보호막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매일 알로에 베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균으로부터
그죠?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알로에 베라를 우리는 모든 것에 증량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샴푸부터 비누부터 치약부터 그리고 다 그냥 모든 라인에 이 베라가 다 증량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주성분이 40% 들어가 있고 60%가 알로에 베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래서 저희는 알칼리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알칼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산성이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왜 알칼리성 세안제를 만들었을까요? 기름을 닦아내야 되니까. 우리 주방에서 고기 구워 먹고 나면 어때요? 기름이 막 굳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닦아요? 주방 세제로 막 계면활성제 엄청 들어간 걸로 막 닦아야만 뽀드득 세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피부도 똑같아요.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거를 씻겨 나갈 수 있는 건 약산성이 씻겨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성 강한 계면활성제를 폼클렌징으로 만들어서 닦여 나가게끔 만든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워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기름에 대해서 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킨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 기름이라던가 동물성 기름이라던가 또는 미네랄 오일, 그리고 비즈 왁스라고 해서 양초 있죠, 양초 만들 때 넣는 게 비즈 왁스거든요. 그거를 피부에다 바르면 어떻게 돼요? 굳겠죠. 굳고 그게 찌꺼기로 모공에 들어가겠죠. 근데 또 우리가 빛을 받죠. 이것도 지금 저도 빛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글지글 타겠죠. 그 안에서 찌꺼기들이, 기름들이. 그렇게 블랙헤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화이트헤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 근데 저희 뉴스킨에서는 항상 졸려요? 뉴스킨에서는 좋아요. 한번 볼까요? 뉴스킨에서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고 저희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물성 오일은 절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먹는 거에도 저희는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죠. 저희는 약산성이 아니라 이런 식물성 오일,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치약을 그냥 관가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엔 소금으로 닦았을 때 치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한의학에서 치과를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없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대기업이 굉장히 커나가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좀 사람들을 좀 배려놓았다라는 거를 많이 저는 느꼈거든요. 저희 입 안은요, 피부도 장기지만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했고 입 안은 알칼리예요. 왜? 몸 안에 있잖아요. 장기 안에. 알칼리수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칼리가 돌아야만 건강한 몸 상태가 되고, 몸 안이 약산성이 되면 어떻게 산화가 되면 어떻게 늙죠. 늙고 부식되잖아요. 근데 입 안은 알칼리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대기업은 무슨 색이 나왔어요? 약산성이 나왔죠. 이 약산성을 매일매일 같이 내가 양치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바디바로 사실은 양치를 하면 안 돼요. 바디바로 양치를 안 하고 그냥 이를 못 닦았다? 그럼 이를 닦지 마세요. 약산성으로 이를 닦으면 치아가 부식이 돼서 어떻게 되게 치아가 어떻게 될까요? 되게 사가요. 그리고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딜 가요? 치과를 가죠. 치과 가서 또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말감을 하거나 막 크라운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선택할 때 알칼리성 제품을 양치를 하면 치과 갈 일이 없어요. 화이트 스케일링 할 일도 없어요. 뚝 떨어지던데? 제가 한 2년 정도 쓰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 안에 그 검은 치석이 뚝 떨어지더니 거기가 다시 하얘졌거든요. 화이트닝 저희는 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회사잖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될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 회사잖아요. 대놓고 화이트닝 치약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 알칼리성 치약을 우리는 꼭 선택을 해서 써야 된다. 이 저렴한 라인을 생각해보세요. 이걸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치약으로 청소하죠. 바퀴벌레가 퇴치되죠. 그리고 여자분도 액세서리 부식되면 얘 바르면 닦여요. 반짝반짝 따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죠. 변기 청소하죠. 이거를 내 입안에다 청소해준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치약을 모든 분들이 바꿀 수 있게 정기 구매로 넣어드리던 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뉴스킨이 최초로 리포좀을 개발한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40년 전부터 리포좀 공법으로 만들었고, 이 리포좀 공법이 뭐냐? 머금어서 들어가서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자. 그래서 리포좀 얘기 요즘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야 많이 나오잖아요. 리포좀 화장품을 선택할 때 가장 무서운 거는 성분이에요, 성분. 내가 확인되지 않은 성분을 내 얼굴에 발랐다. 근데 이게 혈관까지 흡수돼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잘못되면은 내 피부가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선택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리포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전달하셨으면 좋겠고, 이 뉴스킨 180도라는 걸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는 방부제도 안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 한 방울도. 이게 저희가 30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바꿀 생각이 없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공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여기 안에는 비타민은 열자마자 산화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열자마자 산화가 돼서 빛을 보거나 물을 보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가루 타입으로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다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닿자마자 없어져. 이게 근데 비타민 그 워시들이 다 그러한 생태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먹는 레모나도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루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가루처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비타민이 10%가 들어가 있어요. 10%가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을 단백질로 하나하나 쌓았어요. 왜 단백질로 쌓았냐면, 사람의 피부는 뭐예요? 단백질. 우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와 똑같은 성분의 단백질을 비타민으로 하나하나 쌓아서 제가 바르는 순간 단백질이네. 사람의 몸은 나와 다른 게 들어오면 거부 반응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아픈 거거든요. 내보내려고. 그럼 내가 비타민을 발랐어. 그럼 얘가 내 몸이랑 같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 근데 얘는 단백질로 쌓았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어때요? 단백질 나랑 똑같은 거 들어왔네?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흡수가 쫙 되게 그냥 둬요. 그럼 진피까지 딱 들어가면 얘가 속았지? 이러면서 비타민을 막 터뜨려서 엄청나게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클렌징이다. 근데 이게 4만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놀랍죠, 기술력이. 그 하나하나 싸는 게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점도가 끈적끈적하신 걸 볼 수 있고, 바르셨을 때 약간 열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비타민이 터졌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열감이 좀 느껴지는 거고, 3분 양치하기 전에 살짝 얹으시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씻어내시면 환한 얼굴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계면활성제 되게 위험하죠. 계면활성제 좋으세요? 아니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계면활성제는 어찌됐든 벗겨내는 거, 씻어내는 거. 계면활성제는 다 벗겨내고 씻어내는 거에만 포커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좋은 걸 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폼클렌징으로 이렇게 씻잖아요. 내 보호막까지 다 씻어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주방세제랑 그리고 빨래세제 이것들이 제일 계면활성제가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더 씻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소름 돋게도 사람의 피부에 쓰는 폼클렌징 그리고 샴푸, 바디워시 이런 곳에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게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을 씻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뉴스킨은 천연에서 추출한 수세미라고 혹시 아세요? 수세미? 네. 수세미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안에서 추출을 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천연 제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천연 제품이면 우리가 정말 소독을 해가지고 그걸 열어서 컨타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딱 얼굴에 바르고 바로 일주일 안에 써야 돼. 여는 순간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고 우리는 천연이고 이거는 뭐 엄청 순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왜 천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연이 아니라 우리는 수세미라는 것에서 추출을 해서 수세미가 진짜 수세미가 그걸로 씻겨내진대요. 그래서 그 수세미에서 추출을 해서 그 합성 화학 제품도 넣어서 그거를 제품화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는 이런 계면활성제 안에도 식물성 오일이 함유가 같이 돼서 사람에게 무해한 그 클렌징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유화제는 남성분들 스킨 쓰셨을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거 쓰시면 제품 사용하시면 미스트 타사 미스트라던가 스킨 쓰시면 어때요? 느낌이? 시원하지 않아요? 순간 시원한 느낌이 오죠. 근데 대부분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제품에는 좀 공업용 알코올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사람 몸 닦는 그런 알코올. 그 알코올을 닦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 균이 날아가게도 해주고 그 부분을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랑, 근데 이 알코올은 날아가. 밖에 물들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얘는 슉슉 날아가서 밖에 수분에 다 뺏기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성 세틸 알코올이라고 해서 식용이나 코코넛 추출물에서 추출을 한 건데, 이 알코올은 수분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착 뿌리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금고 그걸 수분을 더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불친수성. 물이랑 친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알코올이 많이 함유돼요. 이게 사실 대기업의 광고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광고를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진짜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광고를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판이지만 미국은 어때요? 광고가 거짓말이면 소송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소송이 40년 동안 한 번이 걸린 적이 없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첨가제 향이 왜 위험하냐면 저희가 마시죠, 냄새로. 근데 이 향이 천연향으로 만들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 향이 다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향이라는 거예요. 향수도 그렇고 우리가 바르는 크림도 그렇고. 근데 뉴스킨 제품이랑 처음 뉴스킨 제품 만났을 때 뭐야 왜 이렇게 향이 안 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향이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되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 뉴스킨 썼을 때 향이 안 나서 되게 싫었던 적이 있는데, 이 향은요 저희가 입술에 바르죠. 립스틱에도 향이 들어가 있고 몸에 바디워시 바르잖아요. 그 다 향이 들어가 있죠, 샴푸에도. 근데 이 향은 오히려 내 이 호흡기를 통해서 내 몸에 독소를 쌓는데 제일 원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트러블 유발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피부과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다 무향 쓰라고. 근데 무향도 향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또 화학제를 넣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원래의 향을 갖고 있는 제품을 쓰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추출물에서 나오는 향을 쓰기 때문에 은은한 향이 나는 거고, 이게 계속 익숙해지시다 보면 어때요? 크림에도 이제 향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쓰다 보면 이제 느껴지죠. 제가 이제 정상화가 된 거예요. 항상 심한 그 향에 노출되어 있다가 이제는 천연향에 서서히 스며들면서 내 몸이 그래도 독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저희는 안전해요. 립스틱, 이 회사가 제가 처음 알았을 때 놀랐던 건 매니큐어랑 염색약이 나왔었대요. 매니큐어, 처음에 매니큐어인가? 염색약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염색약을 좋은 성분을 넣고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매출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만들지 않는데요. 근데 매니큐어가 20년 전인가 언제 한번 나왔었는데 매니큐어도 독성분을 넣진 않고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높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 립스틱 하나를 만들 때도 천연 추출물, 정말 장미꽃을 넣어서 이게 뭐라 그러지? 물들게끔. 그래서 타사 저 맥 진짜 좋아했는데 맥 화장품 썼을 때는 여기가 입술이 맨날 거무튀 했었어요. 막 이상하게. 근데 저희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막 벗겨내가기 시작하더니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안전한 제품으로 천연적으로 물들게 해준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을 해도 전혀 무관하다. 애기들이 립스틱 갖고 놀면 어떡해요? 뺐어. 안 돼! 이러잖아요. 저희는 갖고 놀아. 괜찮아. 먹어. 막 이러잖아요. 먹어도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성분들이 안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스킨에만 있는 게 있죠. 뉴스킨에만 있는 게 뭐예요? 에이지라. 이거 아까 우리 강의에서 봤을 때 저 깜짝 놀랐었어. 저 그분 돌아다니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한 30대나 내 나이 정도 되셨을까 이 생각하는데 50대가 다 돼가신다는 거면 한 45 된다라는 건데, 에이지락이 진짜 완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매번 임상을 보면 어때요? 되게 날 읽어보는데 되게 젊어지잖아요. 예서수 포서님을 제가 맨날 놀리는 게 옛날 사진이 저희한테 다 있는데, 옛날 모습 보면 지금보다 역행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 나이의 모습이 6년 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40살이 됐을 때 더 예쁘고
더 건강하고 더 얼굴이 젊다라는 거죠. 근데 사장님들의 임상을 보면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에이지랑만이 우리 회사에 있고 8대 특성보다 이제 9대 특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에이지랑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람들이 젊음에 대한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제가 성형외과 다닐 때 말씀드렸지만 70대에서 80대 분들이 왔을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성형외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자르고 찍고 뭐 꼬매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채 몇 년도 가지 않아서 다 쳐져 내려간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 돈을 들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런 에이지락으로 특별한 제품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